왕 이정은 팔척귀의 다음 목표가 왕비와 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궁궐의 깊은 어둠 속 팔척귀의 저주가 왕실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중전은 생존과 운명을 건 처절한 싸움에 휘말린다. 이 장면은 공포와 감정의 소용돌이를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강렬한 서사를 펼친다. 맹인 술사는 여리의 정체를 알아챈 뒤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는 팔척귀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 단순한 퇴마가 아닌 왕실의 피를 바치는 잔혹한 의식을 계획한다. 그의 눈은 중전 박씨에게 고정된다. 중전은 왕실의 미래를 잇는 태아를 품은 인물로 그녀의 존재는 왕조의 안녕과 직결된다. 그러나 맹인 술사는 태아의 순수한 생명력이야말로 팔척귀의 분노를 잠재울 강력한 재물이라 믿는다. 그는 대비마마와의 은밀한 협력 속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며 궁중의 권력 다툼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맹인 술사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라 오래전 왕실의 죄악에 연루된 비밀을 품은 인물로 팔척귀의 원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이 암시된다. 한편 강천리와 여리는 팔척귀를 퇴치하기 위해 언널도와 경기석을 찾는 여정을 계속한다. 여리는 수살귀 송수위를 통해 팔척귀가 화형으로 억울하게 죽은 홀령임을 확신하고 그의 원한이 13년 전 왕실의 잔혹한 사건과 얽혀 있음을 깨닫는다. 강천리는 여리와의 관계에서 점차 깊어지는 감정을 느끼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싸우며 갈등한다. 이무기 비비는 강천리에게 내 심장의 떨림은 사랑이냐? 아니면 저주의 일부냐? 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강천리는 자신의 감정이 팔척귀의 영향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전 박씨는 점점 더 강렬한 악몽에 시달린다. 그녀는 꿈속에서 팔척귀에 불타는 형상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며 공포에 떤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중전 박씨는 침소에서 홀로 잠을 청한다. 궁궐은 고요하고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으며 촛불이 꺼진다. 중전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에 눈을 뜨고 침대 위에 우뚝 선 거대한 그림자를 마주한다. 팔척귀다. 8척에 달하는 거대한 형상, 불에 그을린 갑옷과 허리 장식, 그리고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의 눈빛. 팔척귀는 중전의 목을 천천히 조이며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너의 피, 너의 아이, 왕실의 죄를 씻을 제물로 바쳐지리라.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듣는 이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한다. 중전은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목이 짓눌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녀의 손은 뱃속의 태아를 감싸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팔척귀의 힘은 압도적이다. 그 순간 중전의 눈앞에 13년 전 화형당한 여인의 비참한 최후가 스쳐 지나간다. 여인은 왕실의 배신으로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었고 그 원한이 팔척귀로 화하여 지금 중전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궁궐 안팎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교차하며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강천리와 여리는 맹인 술사의 의식을 막기 위해 궁으로 잠입하지만 대비마마의 경계와 궁중의 음모가 그들을 가로막는다. 여리는 자신의 영매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팔척귀의 홀령과 대면하려 하지만 팔척귀의 분노는 그녀조차 압도한다. 한편 맹인 술사는 중전의 침소로 향하며 의식을 준비한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주술 도구와 피로 얼룩진 부적이 들려있다. 그는 중전의 태아를 제물로 바치면 팔척귀의 원한이 풀리고 왕실의 저주가 끝날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맹인 술사가 과거 왕실의 죄악에 어떤 식으로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왜 중전을 제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하나둘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중전 박씨는 팔척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는다. 그녀의 비명은 결국 궁궐을 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강천리와 여리가 침소로 달려온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팔척귀의 저주가 중전을 완전히 장악한 모습을 목격한다. 팔척귀에 불타는 손이 중전의 배를 스치며 태아를 위협하는 순간 여리는 경기석을 꺼내들고 퇴마 의식을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게 주문을 외운다.
억울한 혼이여, 너의 원한을 풀리라. 왕실의 죄를 밝히고 너의 영혼을 자유케 하리라. 여리의 영매 능력이 발휘되며 침소는 빛과 어둠이 뒤엉킨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강천리는 여리를 보호하기 위해 팔척기와 맞서지만 그의 인간적인 감정과 팔척기의 저주가 뒤엉키며 혼란에 빠진다. 이 와중에 맹인술사는 침소 문 앞에서 대비마마와 마주친다. 대비마마는 중전의 희생이 왕실을 구원할 것이라 믿지만 맹인술사의 눈빛에는 다른 속셈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대비마마에게 이 재물은 왕실의 죄를 씻는 시작일 뿐? 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그의 말은 13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단순한 화형이 아닌 왕실 내부에 더 깊은 배신과 음모로 얽혀 있음을 암시한다. 중전은 여리의 의식으로 일시적으로 팔척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저주에 깊이 물들어 있다. 태아의 생명은 위태롭고 중전은 자신이 왕실의 죄악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충격과 호기심을 안긴다. 팔척기의 원한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왕실의 뿌리 깊은 죄악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전과 태아의 운명은 그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맹인술사의 숨겨진 의도와 대비마마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강천리와 여리는 중전을 구하고 팔척기의 저주를 풀 수 있을까? 13년 전의 비극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으며 왕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귀궁 6화는 이러한 질문들로 시청자들을 끝없는 궁금증 속으로 몰아넣으며 다음 전개를 숨죽이며 기다리게 만든다. 궁 안에서는 영인대군의 음모가 절정에 달한다. 그는 대비를 인질로 삼아 왕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며 공포를 퍼뜨린다. 여리와 강철은 시간과 싸우며 봉인 의식을 완성하려 하지만 인선의 배신은 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인선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알지 못한다. 그녀의 질투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왕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씨가 되고 있다. 여리는 윤갑의 오해와 인선의 음모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된다. 그녀는 가슴 속 깊은 슬픔을 느끼며 묻는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지?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러나 위기의 순간 가섭 스님이 다시 등장한다. 그는 여리에게 단호히 말한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낸다. 내가 진심으로 싸운다면 오해는 풀릴 것이다. 스님은 여리에게 봉인 의식의 마지막 단서를 전한다. 팔척기를 봉인하려면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한과 슬픔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리는 그 말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녀는 윤갑의 오해, 인선의 배신, 그리고 강철과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한다. 한편 인선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윤갑 곁에 머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다. 영인대군의 몸을 장악한 팔척귀는 그녀의 소문을 이용해 여리를 제거하려 했을 뿐 그녀 자신도 그의 계획 속 희생양이었다. 인선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휩싸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의 손은 떨리고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진다. 내불산의 깊은 밤, 차가운 바람이 운명의 전장을 뒤흔든다. 여리와 강철은 금제의 서에 적힌 고대 주문을 외우며 팔척귀를 봉인할 마지막 의식을 시작한다. 촛불이 깜빡이는 제단 앞. 여리의 손은 떨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다. 이 싸움 반드시 끝낼 거야. 강철은 그녀 곁에서 칼을 굳게 쥐며 다짐한다. 너를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영인대군의 몸을 장악한 팔척귀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나타난다. 그의 굵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찢으며 메아리친다. 내 저주는 끝나지 않아. 왕실의 피는 모두 내 것이다.